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강남 지역 주요 상권들 건물 임장 다니다 보면 이런 임대문이 붙어 있는 건물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명동, 이태원 이런 곳들도 비슷한 상황이죠. 강남역 인근에서 40여 년을 살았다는 분이 강남역 상권 만들어진 후 근 40년 만에 이렇게 대로변 1층 대형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는 걸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죠. 강남역 상권은 1982년 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개통되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상권인 강남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흔들린다? 어찌됐든 예전과는 다르게 공실률이 늘어난 게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입점 대기가 줄을 서던 대로변 1층 점포에도 공실이 늘어나고 이면 도로변 점포는 자영업자가 보증금 다 까먹고 야반 도주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역 상권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임대료가 비싼 곳은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 이 강남 대로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보문고, 나이키, CGV, 메가박스, 쉑쉑버거, 지오다노, 시코르, 카카오 프렌즈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를 바로 알 수 있는 대표 상권이죠. 현재 이런 매장 사이사이에 8곳의 1층 매장이 비어 있습니다. 옛날 유니클로 강남역점의 경우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이렇게 임대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실란 강남대로변은 원래 계약 만료 1, 2년 전부터 각종 브랜드 회사들이 찾아가서 임대 예약을 하던 곳들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니 그냥 빠져나가거나 추가 출점을 고민하는 브랜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더 공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CNW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강남역 메인로의 공실률은 6.2%로 1년 전에 비해서 1.9% 증가를 했습니다. 강남대로 뒤편, 이면도로변의 상권은 상황이 더 안 좋겠죠. 대기업 브랜드가 버티는 대로변과는 달리 이면도로변은 자금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 점포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왔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절망적인 건 출구가 안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강남역 상권의 유동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남역 지하철역의 승하차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대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강남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임대료 인하 조짐은 없습니다. 강남역 대로변 1층의 경우 전용 면적 기준 평당 임대료가 100만 원 선으로 1년 전과 지금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실이 늘어서 수익률이 떨어져도 건물값은 지금 올라가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은 상권에 타격이 왔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국내 상권 중 강남역이 제일 먼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강남역은 유동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교통 여건과 콘텐츠를 갖고 있고 입점 시기를 저울질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역 상권은요, 지하철 2호선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 신분당선 등이 지나고 일산, 동탄, 남양주, 김포 등 수도권 각 지역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몰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최대 상권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최대 상권 강남역에도 타격이 온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잘 나가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근거리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 주거 상권, 골목 상권이 활기를 띠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동안 강남역, 가로수길 같은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대표 상권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이 지역의 빈가게가 늘고 있고 반대로 집에서 가까운 골목 상권은 활기를 띠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 주변 지인들이나 저만 봐도 요새 5인 집합금지다 보니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는 곳 인근에서 소규모로 만나거나 집에서 모여서 배달시켜 먹거나 하는 일이 훨씬 늘었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또 10시면 자리를 끝내야 되니까 퇴근하고 만나기도 뭔가 전보다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 당연히 대형 상권들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로수길도 가보시면 폐업한 상가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죠. 올 1분기 가로수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5%, 강남역 메인로 공실률이 6.2%인 것과 비교해보면 더 높죠. 점포 10곳 중 한 곳이 비었다는 건데 임차인 일부는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간 상황입니다. 근데 강남역 일대와 마찬가지로 가로수길도 공실은 늘어났는데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전후인 2019년 말과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해당 지역에 머문 생활 인구수를 비교하면 서울 대표 상권인 종로와 홍대는 40% 이상, 이태원과 가로수길은 30%, 2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이태원의 경우 20대 생활 인구가 58%나 감소를 했는데 석촌호수 인근 속리단길 여기는 오히려 3%가 늘었다는 거죠. 실제 속리단길 상가 100여 곳 가운데 현재 공실도 하나도 없고요. 33제곱미터 기준 가로수길 상가 월세가 1천만 원 수준인데 속리단길은 150만 원으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성을 누렸던 대형 상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변하는 과정을 담지 못하면 사실 살아나기 쉽지 않겠다. 이런 골목 상권으로의 움직임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는 반면 메인 상권들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예측도 나뉘고 있는 겁니다. 상권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말이 있듯이 상권도 돌고 돌죠. 경제 상황이나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상권이기 때문에 옮겨 다니지만 주요 중심 입지들의 상권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안정된 상권으로 변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곳들이 그동안 안정된 상권으로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은 곧 죽어도 강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투자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요. 이건 개개인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권이 약해졌다고 해도 강남역, 가로수길, 압구정 이런 곳들은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도 임대료도 낮아지지 않고 수익률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건물값이 떨어지긴커녕 오르고 있죠. 강남권 빌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률 따질 때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이런 곳들은 수익률에 크게 상관없이 버틸 여력 되는 분들이라면 멀리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죠. 말씀드리잖아요. 강남은 강남이라고. 근데 나는 무조건 강남만 고집하지 않겠다. 자금적으로도 좀 부족하다.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투자 가치 있는 지역의 미래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지역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기사에서 나오듯이 주거단지 배후 있는 골목 상권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본인 자금이나 목적에 따라서 봐야 하는 지역,
투자처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핫하다더라, 누가 어디에 투자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만 듣고 맹목적으로 한 지역에 갇혀버리거나 확증 편향적 사고로 투자에 접근하시면 나에게 맞는 제일 최적의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워지겠죠. 내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투자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